예, 안녕하세요. 이변은 있다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사이버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이 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최근 이제 뭐 이슈가 되는 게 학교 폭력 중에 이슈가 되는 게 사이버 학교 폭력입니다. 사이버 학교 폭력이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뭐 이렇게 그 줌 수업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도 많고 이제 학생들이 대면하지 않게 되다 보니까 이제 뭐 인터넷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말 그대로 사이버 학교 폭력을 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지금 등교 수업을 하고 있더라도 이제 기존에 뭐 인터넷으로 서로 주고받았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 시절에 이제 친구들과 서로 주고받았던 것이 있기 때문에 예, 대면에서 발생하는 뭐 학교 폭력보다는 사이버 학교 폭력이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좀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그에 대한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드리고자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앞서 학교 폭력이 뭔지, 사이버 학교 폭력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학교 폭력은 이거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정해져 있는 건데 학교 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피해 학생에게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학교폭력 개념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거 이거 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이버 학교 폭력은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런 학교 폭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이 사이버 학교 폭력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다만 사이버 따돌림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 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라고 이렇게 사이버 따돌림을 규정하고 있고 요것만 관련해 가지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이버 학교 폭력 중 사이버 따돌림만 법률에는 규정하고 있는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사이버 따돌림 외에도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사이버 학교 폭력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 좀 정확하게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주제인 사이버 학교 폭력의 가해 학생이 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학교 폭력이 문제된 경우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이 보낸 메시지 내용 뭐 이렇게 게시한 글 등을 제출하기 때문에 억울한 경우 좀 이렇게 명확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좀 애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보낸 메시지 내용이나 게시한 글이 명확하게 말 그대로 사이버 학교 폭력을 한 경우도 있고 다소 이제 억울한 면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대응하는 거를 두 가지로 나눠 보시면 억울한 경우 억울한 학생은 전후 맥락에 비추어 서로 장난으로 말을 했을 뿐 상대 학생에게 뭐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준 사실이 전혀 없다. 이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됩니다. 반면 실제 사이버 학교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반성문, 그다음에 이제 피해 학생이 보내는 사과문, 학부모님의 탄원서, 그다음에 이제 뭐 피해 학생과 만약에 합의를 하게 되면 합의서 이런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학교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은 낮고 반성 정도, 화해 정도는 높다며 3호 이하 조치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 3호 이하 조치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앞 영상들에서도 뭐 말씀드렸지만 3호 이하의 조치 같은 경우는 생기부에 기재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호 이하 조치를 받도록 좀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억울하게 사이버 학교 폭력에 휘말리게 됐으면 전후 맥락에 비추어서 뭐 보통 이제 피해 학생들이 내는 게 딱 그 캡처 내용만 그 문제될 내용만 캡처해가지고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전후 맥락을 다 제출하면서 전후 맥락에 비춰봤을 때 서로 장난하고 있는 거다. 가해 학생도 그러니까 피해 학생도 뭐 자녀분한테 그러니까 우리한테 뭐 이제 비슷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그에 뭐 대응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고 그거는 말 그대로 장난에 불과했다. 뭐 이런 거를 좀 주장해야 됩니다. 이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되고 당연히 이거 주장할 때 단지 그냥 무작정 서로 장난으로 했는데요.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법률적인 관점에서 이게 장난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어필해야 된다는 거 아셔야 되고, 그리고 실제 사이버 학교 폭력을 당한 경우에는 당연히 뭐 반성하고 있고 이런 거를 좀 보여줘야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피해 학생한테 사과하려는 노력, 그런 것도 보여줘야 되고, 만약에 합의가 되면 합의서를 제출하면 되고, 좀 그런 부분을 통해서 3호 이하의 조치를 받도록 이렇게 대응해야 되는 부분 좀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를 좀 마치면, 최근 사이버 학교 폭력이 좀 이슈가 됨에 따라서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사이버 학교 폭력에 대해서 좀 엄중한 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좀 만약에 사이버 학교 폭력으로 이제 신고를 당한 경우에는 가해 학생 같은 경우 초기부터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뭐 혼자서 대응할 수 있으면 대응하면 되지만 아무래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법률 전문가 즉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한다면 제가 두 가지 꼭 확인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AND 개념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둘 다 모두 충족한 변호사님 도움 받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대한변협에서 학교폭력 전문 인정을 받은 변호사님. 두 번째, 현재입니다. 현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님.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추신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사건을 진행하는데 매우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학교폭력 같은 경우는 그 일반 뭐 민사 절차나 형사 절차나 뭐 그런 절차랑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대응하는 것도 좀 그거 단계별로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저는 뭐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은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